어머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이 집 그냥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말투에는 더 이상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보며 더욱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면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낡은 집 때문에 발목 잡혀야 해. 집 팔아서 정리하고 어머님도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은숙입니다. 오늘은 저희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흐름이 얼굴 곳곳에 남긴 주름살은 제가 살아온 시간을 보여주는 듯 했죠. 저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치열한 노력, 그리고 끝없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둘은 언제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비록 고된 나날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 두 사람은 마침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꿈꿔왔던, 그리고 피땀 흘려 얻어낸 결과물이었죠. 그 집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벽 하나하나, 바닥의 작은 긁힘 자국 하나까지도 모두 저희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집에서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주말이면 작은 마당에서 돗자리를 펴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던 기억,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내밀던 순간, 장마철이면 빗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던 시간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났고 결국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결혼을 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그리고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했던 일상이 변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며느리는 다정했고 아들은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던 시간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제가 지켜온 집과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며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의 빈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바빴고 집안 분위기도 점차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 준비한 반찬을 식탁에 내놓았지만 며느리는 저희는 요즘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라며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좋아했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와의 작은 거리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로를 이해할 기회도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친정에 더 자주 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애써 받아들이려 했지만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또한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며느리와도 자주 싸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이 집 그냥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 집이 걸림돌이에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이 집을 파시고 정리하시면 저희도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들어 온 곳이다. 이곳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뛰어놀던 마당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팔라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후벼 판 것은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좀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시면 저희만 고생하는 거예요. 이 집이 무슨 대단한 성 같은 줄 아세요? 다 낡고 쓸모 없어진 집인데 감성팔이 좀 그만하세요.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보며 더욱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면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낡은 집 때문에 발목 잡혀야 해? 집 팔아서 정리하고 어머님도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 아들은 처음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이내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생기고 전문적으로 돌봐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어머니를 챙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단순히 내가 동의만 해주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불필요한 존재가 된 거니? 내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한 이 집에서
난 너희를 키웠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그런데 지금 나를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며느리는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성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이 여기 계속 계시면 우리 부담이 너무 커져요. 집을 팔아서 일부 돈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지낼 곳을 찾아보세요. 솔직히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집이 돈이 될 때 팔아야죠. 계속 여기 붙잡고 있으면 뭐가 남아요?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한데 이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자신이 단순한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겨우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짜증난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 정말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버려야만 하는 걸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이 과거인지 아니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족에게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손을 꼭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힘을 합쳐 일궈온 보금자리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 집을 판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함께 가족이 된 며느리가 이제는 그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가구를 하나씩 들여놓으며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만들던 순간들,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녀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점점 옅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내뱉은 말 속에는 분명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 집을 고집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알겠다. 집을 팔자. 그러나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포기한 순간 가족들은 더욱 멀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집을 판 이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팔린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좁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정말 이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자문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삶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은 안부를 전하던 아들이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그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감이 감돌았고 텅 빈 거실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고 오후에는 쓸쓸한 기분을 떨쳐내려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가끔 새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것조차도 금세 흩어졌습니다. TV는 저의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익숙한 드라마를 보며 웃다가도 문득 현실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혼잣말을 해보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고 가끔은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 어린 시절의 아들, 손주들이 뛰놀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그러나 그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제 곁에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사진 속에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흐르면 이 외로움이 덜어질 수 있을까요? 한편 아들은 사업에 큰 실패를 겪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손실이었지만 점점 빚이 늘어나더니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결국 부부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가정의 불안정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팔았던 집의 새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얼굴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로?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형님이 생전에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만약 형님의 집이 팔리게 된다면 제가 사서 형수님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사게 됐습니다. 형수님, 그 집은 언제든지 형수님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형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한동안 멍하니 남편의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밀려오는 감동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형님이 평생 지켜온 이 집을 다른 사람 손에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 있었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가족의 추억이 사라질 수 있나요? 앞으로 형수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가족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 집 안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는 걸, 남편의 추억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힘없이 들리는 목소리로 그는 사업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집을 팔고도 빚을 모두 갚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 욕심에 모든 걸 망치고 말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김은숙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고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울먹이는 눈빛으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어머니의 입장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집을 판 후에도 결국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께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여기가 진짜 제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 줘서 고맙다. 과연 우리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와 가족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자주 찾아오며 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와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랑 같이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며느리는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다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둘 사이에는 한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당장 제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을 팔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깨달았어요. 저희가 살던 그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랑을 쏟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마련이지. 나도 그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모으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혼자가 되니 너무 막막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요?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만 드리고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넌 이제라도 깨달았잖니?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내가 원한다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오해와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함께 요리도 하고 시장도 보러 다니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차츰 마음을 정리하고 저와 며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며느리도 새로운 가족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할머니의 집에서 뛰어놀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활기찬 집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해줄게.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요리해요. 그날 저녁, 저와 손주들은 함께 만두를 빚고 따뜻한 국을 끓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에 잔뜩 묻히면서도 손주들은 깔깔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음이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적 같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곳이라는 걸요. 며칠 후 저녁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삼겹살을 굽고 맛있는 반찬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차분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야. 이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가족과 다시 가까워진 기쁨을 가슴에 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놀러오는 집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공간을 정리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채워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정원에 나가 화분을 가꾸고 싱그러운 꽃을 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올 때면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주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작은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조그만 손글씨로 적힌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줘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가족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하자.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모여 오랜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속에는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저는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용서할 때 더욱 단단해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노력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